2026년 1월 28일 머니픽 코리아 크립토 데일리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달러 가치와 미국 중앙은행 발언, 기관 자금, 레버리지 강제 청산, 그리고 물량 풀림까지 여러 손이 동시에 운전대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8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딱 뉴스 5개, 데이터 2개, 현물 상장지수 펀드 자금 흐름, 공포 탐욕 지수 숫자만 가지고 코린이도 이해되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결론은 예언이 아니라 오늘은 패스인지 관찰인지 소액 실험인지 한 줄로 끝냅니다. 먼저 오늘 글의 목적부터 분명히 할게요.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줄일 조건과 내가 늘릴 조건을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코인 안에서만 벌어진 사건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정책 이벤트가 대기 중이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다 말다 하고 레버리지가 터지면서 위아래로 휙휙 흔들리고 특정 코인은 물량이 풀리는 일정까지 겹치면 차분히 조건을 적어두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오늘 숫자에서 K달러라고 적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100만 달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6.8K 달러는 68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 줄 결론부터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달러 가치가 크게 밀리면서 시장 전체가 재정렬 중이고 미국 중앙은행 회의 결과와 의장 발언이 변동성 버튼이 되었고 상장지수 펀드 자금 흐름은 확신이라기보다 멈추는지 확인 수준이라 힘이 약하고 지난 24시간 동안은 하락에 베팅한 쪽이 강제 청산을 크게 당해서 가격이 위로 툭툭 튀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쫓아가서 사기보다 관찰하며 조건 점검이 더 유리한 날입니다. 이제 헤드라인 5개를 하나씩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거시환경 이야기입니다. 달러 가치가 몇 년 만에 낮은 구간까지 내려오면 시장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달러가 약해질 때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자산들을 다시 보자고 하고 다른 하나는 위험자산 전체의 포지션을 다시 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 자체의 뉴스보다 달러가 흔들리는 속도와 방향이 더 큰 변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코인이 자기 페이스로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 방향부터 봐야 하는 경기 같은 겁니다. 둘째는 주식과 달러의 엇갈림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대체로 올라가는데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사람들의 심리는 완전한 위험 회피도 아니고 완전한 위험 선호도 아닙니다. 한 손으론 주식을 들고 리스크를 가져가되 다른 손으론 정책 발표 같은 큰 이벤트 앞에서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한마디로 하면 상승장이라기보다 해벤터장입니다. 이벤트장에서는 방향 맞추기보다 변동성에 맞는 행동이 중요해요. 셋째는 미국 중앙은행 회의입니다. 여기서 코린이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금리를 실제로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국면에서는 말의 뉘앙스가 가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엔 크게 안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장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에 따라 앞으로 금리를 언제쯤 내릴 것 같냐 아니면 더 버틸 것 같냐 같은 기대가 바뀌고 그 기대가 코인 같은 위험자산 심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결이냐 아니냐보다 한 문장 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넷째는 기관 자금, 특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자금 흐름입니다. 최근 며칠 연속 빠져나가던 흐름이 잠깐이라도 플러스로 바뀌면 사람들은 이제 끝났나 하고 흥분하기 쉬운데요. 오늘 수준은 강한 확신 매수라기보다 유출이 멈추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물이 새던 수도꼭지가 잠깐 잠긴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수리가 끝난 건지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하루 숫자에 흥분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심리 지표인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오늘 숫자가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한쪽 기준은 29로 공포, 다른 기준은 37로 공포 숫자가 조금 달라도 공포 구간이라는 해석은 같아요. 공포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건 확신 매수입니다.
오히려 공포 구간의 정석은 조건 매수예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분할로 비중을 작게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오늘의 데이터 2개, 즉 안전벨트 2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레버리지 시장의 강제 청산 데이터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 규모가 총 3억 7,999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고, 그 중에서 상승에 베팅한 쪽의 강제 청산은 1억 357만 달러, 하락에 베팅한 쪽의 강제 청산은 2억 7,642만 달러로 하락 베팅 쪽이 훨씬 크게 터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가격이 오른다는 확정이 아니라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절을 강제로 당하면서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발생해 위로 튀는 순간들이 자주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정은 과열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의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추격 매수 금지, 손실 감당 범위 확정, 포지션 크기 축소. 특히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큰 날에 계좌를 한 방에 부러뜨릴 수 있어서 초보일수록 멀리 두는 게 맞습니다. 둘째, 데이터는 공급, 즉 물량 관련 일정입니다. 오늘은 주피터라는 코인의 물량이 일정에 따라 풀리는 표시가 있습니다. 코린이 입장에서 물량이 풀린다는 말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잠겨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창이 열리는 날이라 실제 매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려서 전으로 출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물량 풀림이 무조건 하락을 뜻하진 않아요. 하지만 변동성 트리거가 되기 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 영향권에 있는 종목은 추격 매수 금지, 접근하더라도 비중은 작게, 분할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상장 지수펀드 자금 유출입을 한 번에 말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한국 시간 1월 28일이지만 미국 시장은 시차가 있어서 최신 수치가 확정 대기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최신치 중심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는 1월 26일 기준으로 전체 합계가 플러스 6.8 K달러 680만 달러 순유입으로 표시됐고, 1월 27일은 업데이트 대기 표시가 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펀드는 1월 27일 기준 마이너스 4.6 K달러 460만 달러 순유출로 약화 쪽 신호가 있고, 참고로 그 전날인 1월 26일엔 플러스 117.0 K달러처럼 크게 들어온 표시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동이 커서 더더욱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솔라나 관련 자금 흐름은 1월 26일 플러스 2.5 K달러로 들어오다가 1월 27일엔 마이너스 1.1 K달러로 소폭 약화 표시가 있습니다. XRP는 1월 26일 기준으로 플러스 7.76 K달러 순유입으로 언급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유출이 멈추는지 확인 구간,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약화, 솔라나는 소폭 약화, XRP는 유입. 그래서 오늘은 추격이 아니라 연속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공포 탐욕 지수 숫자를 다시 아주 짧게 정리할게요. 한 기준은 29로 공포, 다른 기준은 37로 공포, 결론은 동일합니다. 공포 구간에서는 한 방에 크게가 아니라 조건 충족 시 조금씩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코린이가 손해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와 이득 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를 딱 찍어드릴게요. 손해보기 쉬운 행동은 이것입니다. 하락 베팅이 크게 강제 청산된 날에 위로 튄 몇 번의 캔들을 보고 반등 확정이라고 착각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 이런 날은 위로도 튀고 아래로도 흔들릴 수 있어서 확신이 아니라 변동성 그 자체를 먹는 사람이 유리한데 초보가 그걸 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득 보기 쉬운 행동은 이것입니다. 조건을 딱 2개만 적고 비중을 관리하는 것. 오늘의 조건 2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건 하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장 지수펀드 자금 흐름이 하루만 플러스가 아니라 최소 2-3일 연속으로 플러스가 이어지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비중 확대 금지. 조건 2, 미국 중앙은행 발표 전후와 주피터 물량
풀림 전후처럼 변동성이 커지기 쉬운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금지, 매수는 하더라도 분할로만, 그리고 비중은 평소보다 작게. 자, 이제 버핏 렌즈로 오늘을 아주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 문장으로 달러 약세, 미국 중앙은행 이벤트 대기, 기관 자금은 소폭 전환 단계, 공포 구간 하락 베팅 강제 청산 우세, 특정 코인 물량 일정이 한꺼번에 섞인 장입니다. 이런 날은 단기적으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사람이 내일도 게임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치는 어디서 생기냐? 제도와 규칙이 잡히고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지고 참여자가 늘면서 시장의 크기가 커질 때 생깁니다. 반대로 영구 손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레버리지를 과하게 써서 한 번의 변동성에 계좌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 결론은 관찰이 기본값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최종 결론을 딱 한 줄로 다시 말할게요. 오늘은 관찰, 그리고 소액 실험을 하더라도 조건을 지키는 날.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상장 지수펀드 자금 흐름이 연속 플러스로 이어지는지 확인. 하루 숫자의 흥분 금지. 둘째, 강제 청산이 하락 베팅 쪽에서 크게 터진 환경이고 정책 발표 전후와 물량 일정 전후는 출렁임이 커질 수 있으니 레버리지는 금지하고 비중은 줄이거나 분할로만 접근. 마지막으로 댓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패스입니까? 관찰입니까? 아니면 소액 실험입니까? 그리고 내일 제가 딱 하나만 더 파서 정리해드리면 좋을 이슈가 있으면 댓글로 한 가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머니픽 코리아 크립토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매일 핵심만 깔끔하게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내일도 같이 조건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갑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